자, 늘 그렇지만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 13탄인데요. 오늘 특별히 베리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도 아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는 적어도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끝내야 되고요. 그걸 떠나서 제가 준비하면서요, 야, 베리칩이 정말 턱 앞에 와 있네 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리칩 설교 이거 뉴스로 베리칩이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들으시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안을 얘기하면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정말 긴박하게 여러분 베리칩이 왔다는 것을 오늘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자연의 징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안 되네? 아, 된다. 자, 먼저 자연 오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 외국 건데요.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면 30일이죠. 3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7,000번, 화산이 66번 폭발했답니다. 7,000번, 66번.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5 이상 되는 지진도요, 수천 건이랍니다. 5 이상. 30일 동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럼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진이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요, 지진이 몇 번 안 됩니다. 정말 손에 거의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그 지진이요, 기존의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19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요, 죄송하지만 요즘 한 달에 일어난 지진보다 양이 적습니다. 아십니까? 요즘 한 달에 일어난 지진보다 19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양이요, 더 적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쏟아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재난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영국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가랍니다. 대가. 이름이요, 세계 석학인, 바이러스 분야의 세계 석학인 런던 대학 퀸 메리 의대 존 옥스퍼드 교수입니다. 존 옥스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년 내에 전 인류에게 전 인류를 종말로 이끌 수 있는 아마겟돈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내. 물론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냐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염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파되냐면 철도, 도로,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사통팔달한 그 교통체계 덕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감염된 환자들이 막 전 세계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기침하고 저기서 지침하고 그러면 이게 막 옮겨가서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확산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하기를 이 치명적인 아마겟돈 바이러스가 한 번만 폭발적으로 발병하면 인류는 진짜 종말에 이른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백신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옥스퍼드 교수가 이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 엄청난 수의 인구가 죽어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에이즈가요,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그림자 정보 보면 나옵니다. 에이즈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요, 미리 어떤 선진국에서 에이즈를 만들고요, 그것을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뿌립니다. 실제입니다. 뿌립니다. 그리고는 백신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는 퍼뜨립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작년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옥스퍼드 교수가 얘기한 게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시겠지만 뉴월드 오더는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요, 영화 등에 미리 이야기해놓고 마치 과시하고, 니네 알아볼 테면 알아봐, 피할 테면 피해봐,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영화에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일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아주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차는 거죠. 근데 지금 존 옥스포드 교수가 이야기한 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역시 뉴월드에 소속돼가지고요, 미리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요,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5년 내. 5년 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모사는요? 성사는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웃기지 마, 5년 내? 맞을래?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계획은 5년 내 전 인류를 종말에 빠뜨릴 아마겟돈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은 인지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놓고요, 주님, 아직 깨워야 될 사람이 많은데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재앙에서 좀 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야지 어떻게 기도할 줄 아실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저희들이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헛되이 구하노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모르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헛되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돈돈 하면서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때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큰 지혜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이게 실은 좀 된 기사입니다. 2011년 10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좀 다소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스터 대학교 크리스 버스비라는 교수가요, 이 사람이 그 핵 방사능 이런 쪽으로는 좀 대가인 것 같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요, 2011년 8월인가 9월에 그 일본을 방문하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재앙은, 일본 후쿠시마의 이 원전 사고의 재앙은 1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산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예전에 체르노빌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 체르노빌 사태는요, 상황이 커지기 전에 시멘트로 덮어버려가지고요, 그냥 한번 폭발하고 만 걸로 그냥 끝냈답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는요, 시멘트로 안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방사능이요, 공기 중으로 넘어와가지고 막 전 세계를 다 오염시키는, 일본 막 자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이 나사에 속한 과학자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고요, 뭐라고 평했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에 달하는 15,000 테라베쿼렐, 뭔지 모르겠어요. 테라베쿼렐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15,000 테라베쿼렐에 당하는 암을 발생하는 세슘을 방출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에서. 근데 이 버스비 교수는요, 나사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웃기지 말아라. 웃기지 마. 아니다. 15,000 테라베쿼렐이 아니고 72,000배 테라베쿼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2,000배 테라베쿼렐. 이 수치가 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사, 니네 축소하지 말아라. 웃기지 말아라. 72,000이다.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양이냐면요, 체르노빌 때요, 체르노빌 그 사고가요, 어느 정도 양이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에서 발생한 그 방사체의 양보다요, 약 270배 많은 양이 체르노빌 때 폭발을 했답니다. 다시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방출한 그 방사능의 양보다 체르노빌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폭발했던 그 체르노빌 사건 때 유출됐던 방사능의 양이요, 270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는요, 그 체르노빌 때보다도요, 267배가 더 많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요,
그 방출한 그 방사능의 양보다 체르노빌 때 20년 전에 있던 그 체르노빌 때 방출된 방사능 양이 270배가 더 많은 양이 체르노빌 때 퍼졌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그 체르노빌보다도 267배나 더 많은 방사능이 유출된 게 후쿠시마 사태랍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 보셨습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뉴스는요, 언론 보도를요, 제한합니다. 정부가 제한합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에 대해서 자율성이요, 그리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편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가 이쪽에서 터지고, 우리가 한국 여기 있어요.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자, 편서풍 덕에 맞바람을 맞아서 이 방사능은 한국으로 안 날라온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혀 문제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체르노빌이 폭파했을 때요, 이 체르노빌이 이렇게 역방향, 지금처럼 편서풍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이 있는 나라들이요, 폴란드, 스웨덴, 독일 이런 서유럽 국가였습니다. 역방향이 있는 게. 그런데 그 역방향에 있던 나라들에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됐고요. 특히 사고 지점에서 500km나 역방향으로 떨어져 있던 폴란드에서는요, 정부 주도하에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요오드를 복용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뭘 뜻합니까? 이 사람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복용시킨 겁니까? 뭘 뜻합니까?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영향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방사능이 더 무거울걸요? 무거우니까 바다 밑에 가라앉겠죠.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데 바람 때문에 그게 안 퍼진다고요? 거짓말인 거죠.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가 거짓말 했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방사능의 비중이 얼마인지 그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드러난 20년 전에 했던 행태를 이게 비교해 보면요, 다른 역방향에 있던 서유럽 국가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했을 때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서울과 전국을 다니면서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인터넷에 올렸었거든요. 방사능 수치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이요,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검열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쁜 나라입니다. 나쁜 나라입니다.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번째요. 주요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식탁 물가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밀 수출국인데요, 왜 수출을 중단했습니까? 왜? 자기는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밀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자기네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나머지는? 우리나라 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하나뿐이 아니고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이 흑해 지역의 국가들, 그들이 전 세계 밀 수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도 수출을 동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올해 뭐 있었습니까?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출을 안 할 때, 여러분 지금 빵, 과자, 라면 다 뭘로 만듭니까? 밀가루로 만듭니다. 더구나 미국의 옥수수도 지금 파동 나고요. 지금 식량, 중국에서 또 세계 3대 곡창 중에 하나인 중국도 지금 작년에 그 가뭄으로, 올해 가뭄으로, 작년 가뭄과 올해 가뭄으로요,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 전 세계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곡창지대가 다 가뭄으로요, 완전 홍수로요, 완전 거의 막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걔네들이 수출을 중단할 때 그 여파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파가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5월 12월 달에 나타날 겁니다. 5월 12월 달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식량 파동이 나타나고 그것이 한국 경제의 물가로 실물가로 나타나기 때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올 12월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준비는 해야 됩니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쌀사지게느라 뭐 그런 얘기 아니고요. 준비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어떻게 하겠어? 주님의 은혜만 간구해야죠. 자, 나머지 5번째는요. 지구 성장의 한계가 이제 10%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한계라는 이 보고서는요. 누가 발표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72년도에요. 로마 클럽이 발표한 겁니다. 로마 클럽. 로마 클럽 누구 겁니까? 뉴월드 오더의 핵심 겁니다. 걔네들이 성장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수치적으로 그 스티븐 러닝 미국 몬테나대 교수라는 사람이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맞다. 로마 클럽 애들이 맞았다. 앞으로 지구는 약 10%밖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안 남았다. 이거 다 쓰면 지구 파멸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야, 지금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그 로마 클럽의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지? 라고 하면서 기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이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 이 뉴월드 오더의 전략이 뭡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70억의 인구를 약 5억 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린다. 라는 것이 뉴월드 오더의 그 핵심 전략이거든요. 아마 이게 지구 성장한 게 10% 남았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살려고 이렇게 인구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지구 성장 한계가 한 90% 남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90% 남았는데 10% 남았다고 뻥쳐서 이걸 근거로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동기, 당위성 이런 걸로 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구는요. 성장한 게 10% 남았다라는 것으로 몰아간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경제 봅시다. 경제. 자, 1번 보면서요. 잠깐 2분짜리 뉴스 잠깐 시청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불황인업, 개인 파산 급증, 기업도 초비상. 뭔지 보겠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 대기 위해서 부흥을 깨는 사람들, 그마저 견디지 못해서 파산 신청하는 개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몰리기는 기업들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정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텅 빈 채 애물러 나온 공장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주문이 줄면서 일감이 없어진 탓입니다. 공단 근처 식당은 점심시간인데 한산합니다. 손님이 거의 한 60%가 남동공단인데 그 자체에서 오시질 않으니까 저희 매출도 많이 줄었고 그분들이 잘 돼야 이걸도 잘 되는 거니까. 생활비 대기 위해 적금과 보험을 깨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 깨는 거에 요즘 모두 다 조금 다 깨서 그래서 청소한테 생각하시고 하고 되는 잘했습니다. 올 상반기 적금 해지 건수는 1년 전보다 30% 증가했고 해약하면 원금 손실을 보는 저축성 보험 해약도 40%나 늘었습니다. 버티다 파산 신청을 하는 개인들도 지난해 40% 는 데 이어 올 상반기 벌써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당수는 중산층입니다. 문제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계 빚입니다. 공식 통계는 922조 원이지만 사실상 빚을 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이미 우리 경제 규모보다 많은 16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기에 환율마저 급락하면서 기업들도 초비상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포화목종의 대표 기업들이 벌써부터 감원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저성장의 수렁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로 주식해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서 다시 이제 소비를 위축시키고 불안이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저성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시급합니다. SBS 정명훈입니다. 뭐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기사가 한국 침몰하는 배와 같다라고 뉴스에서 떴는데요. 우리가 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경제에 4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석유 파동, 그리고 IMF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 카드 사태, 카드 대란, 그리고 또 하나 2008년 서브프라임 이렇게 네 개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입니다. 질.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 석유 파동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카드 대란도 그렇고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어쨌든 한번 팍 받아쳤다가 다음 분기에는 일어났습니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반등이 안 나온답니다. 그 반등이 안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L자형 아시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답니다. 지금은 반등 쳐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답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석유 파동, IMF와 똑같은 위기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나서 조금 바닥쳤어도 한 분기 이후에는 반등을 쳐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모형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똑같은데 IMF와 똑같은데 바닥쳐서 살아나질 않고 그냥 쭉 죽은 채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랍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지금 IMF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수치만 한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카드빚을 돌려막는 100만 명을요, 이제 패닉이 올 겁니다. 이 1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00만 명이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정부에서요, 신용카드를 21일 날 발표했는데요. 신용카드를 3개 이상 갖고 대출을 받은 경우 신규로 받는 신용카드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돌려막는 것을 막아버린답니다. 돌려막기 하는 것을.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돌려막는 것을 방지하고 막고요. 그러면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 오라는 겁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사람들은 그 서민 금융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 너의 피, 나의 피, 아유의 피 다 회피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서민 금융으로 갈아타는, 그 저금리 금융으로 갈아타려면요.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조건이 다 안 됩니다. 거의 다 안 됩니다. 한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다 안 됩니다. 다 누락됩니다.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 발표하는 것을요. 언제부터 이제 이 돌려막는 것을 딱 멈추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돌려막기를 딱 멈추게 한다. 그러면 그 달 연체하는 겁니다. 연체 3개월 연체하면 여러분 파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20일 날 발표한 게 그 달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터집니다. 대란이 터집니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 카드 대란이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실업자 엄청,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카드 대란이 터지면.
소비가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내수가 안 돌아요, 내수가. 안에서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면 뭐가 안 됩니까? 당연히 수출도 안 되죠. 방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환율 낮아가지고 수출 안 돼가지고 더불어 내수가 죽는 것도 있고요. 또 역시 카드대란 터지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안 돼서 내수가 안 돼서 수출을 붕괴시키는 이런 쌍둥이 지금 이 샌드위치에 끼게 됩니다. 이거 터지면.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미친 정부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정부입니다.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뭐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죠.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죄송하지만 자꾸 정부를 비판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정부가. 이 가계부채가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1600조라고 했죠? 1600조 아닙니다. 여러분 2000조가 넘습니다. 가계부채가. 여러분 전세금 가계부채입니까? 아닙니까? 전세도 실질적인 가계부채입니다. 집 주인이 돈 받잖아요. 언젠간 내줘야 되잖아요. 부채입니다. 부채입니다. 가계부채로 봐야 됩니다. 전세가까지 끼면요 2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입니까? 국내 총생산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우리나라가 열심히 수출해가지고요 1000조 법니다. 근데 빚이 2000조가 넘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뭐 일본 뭐 부채 높은데 살아있잖아. 아유, 일본하고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쪽으로 빚이 많은 거고 일본은 자체적으로 빚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뭐 이야기가 좀 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를 보고요 전국 당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버틸만 하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참. 자, 뭐 더 말해 뭐합니까? 더 말해 뭐합니까? 문제는요, 이 빚이요, 대부분이요, 다 뭐냐? 우리나라의 자산 비중이 다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더 심합니다. 80% 이상,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럼 1억 중에 8천만 원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빚도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대외 경제가, 이 부동산은요, 유동이 아닙니다. 부동산입니다. 움직이기 힘든 겁니다. 팔려야지 돈이 황금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외 경제가 또 한번 부딪힌다면요, 부동산이 안 팔리면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현금이 있으면 그걸로 맡기라도 할 텐데, 이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빚의 문제, 정부가 괜찮답니다. 근데 지금 주택경기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일어나가지고 값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LTV 얘기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그리스나 아니면 미국의 재정절벽 때문에 뭐 더 추락하거나 이런 어떤 미국의 서브프라임을 버금가는 어떤 대악재가 하나 터진다면요, 죄송하지만 2000조의 빚은 그냥 터지는 겁니다. 당장 못 갚으니까요. 현금 회전을 못 하니까요. 그냥 돈 갖고 폭삭 망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가계부채가 괜찮다고요? 정신없는 거죠. 정신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기에 지금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일어나가지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차 타고 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십니까? 대액제 한번 터지면요, 여러분 그냥 다 그지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눈 감고 손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100억 정도 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내가 석유에 한 20억 정도 내가 투자해 있다. 석유값은 오를 겁니다. 금값 오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지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아니시죠? 저를 비롯해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대액제 한 번만 닥치면요, 우리는 그냥 다 그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실 겁니다.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오죠? 누가 뉴스에 합니까? 이런 거 하면 그 언론사, 정부가 광고 안 주는데. 정부가 광고 안 줘버립니다. 지금 언론사 정부에서 광고 못 받으면요, 파산합니다. 광고 시장이 다 죽어서 정부에서 주는 걸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보조금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정부에게 이런 것을 쓰겠습니까? 현상만 나타나죠.
아주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것도 심각한 기사인데요. 집값을 추월하는 대출금이 40조랍니다. 이 LTV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경기에서 알 거는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DTI하고 LTV만 아시면 됩니다. DTI는 영어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DTI는 내가 소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득에 비례해 가지고 대출금을 해주는 것. 그게 DTI고요. 소득의 기준에서. LTV는 집값의 기준을 해가지고 대출금을 책정해 주는 겁니다. LTV입니다. 근데 이 LTV가 이 LTV를 초과하는 대출금이 40조가 넘었다. 즉 깡통 주택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이 LTV를 초과하는 이 집값을 초월하는 대출금이 40조고요. 대략 사람들이 44만 명 정도랍니다. 여기에 물려 있는 게, 이 위기에 있는 게 44만 명. 44만 명 4인 가족 기준이면 176만 명입니다. 즉 여기서 조금만 더 악화되면 이 176만 명이요.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경제구조가 대부분 집을 살 때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많냐면요, 5년 거치식 상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계속 내다가 5년 후부터 원금을 아예 내든가 아니면 원금과 같이 갚아나가든가 이런, 어쨌든 집을 사고 나서 5년 후부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LTV를 초과해서 대출금이 낮다는 것은요, 나중에 좀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어쨌든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는 하시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많이 그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죠? 무슨 뜻인지. 한번 터지면 176만 명이 길가리를 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LTV를 초과하면요,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 나가도요, 집값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빚을 못 갚습니다. 대부분 집 하나 가지고 빚 잔치 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경매로 LTV 초과하면요.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즉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우리가 합치면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해해라 닐일이 만보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확 닥친다라고 했거든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에 지금 한 5천만 인구 중에요, 한 90%가 다 이 경제를 보고 막 덜덜덜 막 떨고 그런다.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한 60억이 이 경제 붕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러고 있다.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상황은 그래야 됩니다. 상황은 지금 막 이걸 보고요,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러는 것이 옳습니다. 상황은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왜? 눈들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면 뭐 나옵니까? 오늘 뉴스 뭐 나왔습니까? 박지성 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장 먼저 뉴스를 검색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틀면요, 맨 그거예요. 어떤 여자 연예인 초민이 메인 페이지 장식하고요. 야구 SK 이겼다 메인 페이지 장식하고요. 축구 박지성 1대0으로 졌다. 언제 승리가 있을 것인가. 메인 페이지 장식하고요.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들 생명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작 개봉 영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함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다 눈들이 팔려가지고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못 봅니다, 이런 거. 지금 당장 있잖아요. 정말 목에 칼을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잡혔어요, 우리가. 잡혔어요. 어떤 형국이냐면요. 아셔야 돼요. 어떤 형국이냐면, 이 이슬람인에게 잡혔어요.
이제 목에 칼을 막 들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쓱 쓰면 죽어요. 여기에 이 상황이에요. 정확히 이 상황이에요. 대약제 하나만 터지면요, 한국경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 한 100만원어치, 아니 100만원이래, 100억 정도 사놓지 않은 사람은요 거지돼요. 다 거지돼요. 대기업 빼고요 다 거지돼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마지막 이것이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경제붕괴가요, 이 경제붕괴가, 그리고 이 자연징조가 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박성훈 상무가요, 미래는 베리칩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지난 25일에요 국제 반도체 컨퍼런스가 열렸었습니다. 이때 박성훈 삼성전자 이 상무가요 나와서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성훈 삼성전자 상무는 로봇과 의료기기, 전기차 등이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모바일 시장은 앞으로 3년에서 4년 더 시장을 이끌겠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모바일 시장이 앞으로 한 5년 안에 그 기능을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 시장이. 자, 왜 중요한지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 미래에는 자동차 안에 집이나 사무실이 들어오고 자동차 안에 집이나 사무실이 된답니다. 더 중요한 거,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될 것이다. 자,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기사의 행간에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 모바일 사회가 앞으로 5년 안에 저물 것이다 라는 거 하나랑요, 그리고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될 것이다.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사라집니까? 현금 사라집니다. 카드 사라집니다. 플라스틱. 지금 뭘로 갑니까? 모바일 결제로 갑니다. 제가 뒤에 보여줍니다. 근데 모바일로 지금 다 그냥 쭉 찍기만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상무가 뭐라고 합니까? 5년 안에 모바일 시장이 사라질 거다라고 합니다. 뭐가 사라진다는 겁니까? 결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이 이 세계는요, 어떤 위치냐면요, 진화론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즉, 옛날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젖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모바일이 없어져요. 결제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현금으로 갈까요? 다시 카드로 갈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더 진일보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화된 바이오 칩입니다. 뭡니까? 베리칩입니다. 즉, 삼성전자 3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5년 안에 베리칩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사에 담겨있는 행간입니다. 끔찍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뽑았던 삼성전자 상무, 박성훈 상무, 미래는 베리칩 사회 될 것, 이게요, 여러분을 낚으려고 제가 쓴 제목이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행간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5년 안에 베리칩 사회가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얘기한 겁니다. 5년 안에 베리칩으로 결제하는 사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병원 가면 이 RF칩 밴드를 손목에 차게 해준답니다. 이게 우리원이라는 그 병원인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 병원 좋다라고 하면서 언론에다가 돈을 주고 쓰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기사식 광고라고 하거든요. 언론사에서 한 200만원, 300만원 받고 써주는 겁니다. 이 기사식 광고에 보면요, 이 베리칩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원이라는 병원은 접수를 마친 고객에게 반도체 칩이 내장된 손목밴드를 제공한다. 그 손목밴드로 검사실의 대기자 수, 본인이 받아야 될 자녀 검사의 종류, 선행 검사의 안내 등 내용이 손목밴드와 안내 모니터를 통해 원하는 전송된다. 안내 전송된다. 그러면서 어떤 이 진료받은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시스템이. 베리칩하고 안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미래 베리칩을 갖고 검증, 저거 받는 그런 세상과 대단히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원이라는 병원이 지금 어디랑 협력하고 있냐면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묘병원 등과 협력하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올해 5월인가 6월에 무슨 기사 떴습니까? 국내 B5 은행, 전면적인 디지털 병원 혹은 이런 메디케어, 의료 케어 시스템으로 전폭적으로 전환하다. 그런 기사 기억나시죠? 거기 그게 시스템이 뭐였습니까? 그 시스템 안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칩을 넣어서 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원병원이 꼭 베리칩 하는 것처럼 하는 그 병원이요. 어디랑 연결되고 있어요? 그 짐승의 표를 앞당기는 병원들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답니다. 이거를 1번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이걸 누가 정책적으로 하냐면요.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가요. 오는 11월 초까지, 2012년 11월 초까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요. 이제는 카드 없이 전화번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만 갖고요.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전자 직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요. 2014년부터는요. 이 스마트폰만 갖고요. 그냥 다 결제하는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카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근데 박성흠 씨가 뭐라고 합니까? 박성흠이 5년 안에 모바일 결제 시장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고 그 5년 동안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베리칩으로 결제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내려받아서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 두면요. 물건을 살 때 그냥 탁 하고 찍으면 찍 하고 결제가 되는 원터치 결제 시스템이 적용된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빨리빨리 병이죠. 얼마나 좋아할까요? 막 카드 꺼내고 막 인내 결제 사인하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았어요 탁 하면 바로 나가면 돼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눈에 선합니다. 좋아하는 환호하는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여러분 무슨 기사 뜹니까? 중학생이요. 창조형태 가가지고요. 제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좀 빌려주세요. 스마트폰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여보세요? 뉴스 뜨죠? 뉴스 뜨죠? 네. 제가 잘할 것 같죠? 네. 주여, 회개할지어다. 예, 지금 그런 기사 뜹니다. 스마트폰을 어디서 강탈하고, 개인정보 도용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모바일로 결제하는 세상을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안이 이토록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만 결제하는 세상을 만들겠답니다. 카드 없앤답니다. 우리 정부가 뉴월드 웨딩에 쓰임받는 게 정확합니다. 아마 잡혀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합니다.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쓰임받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듣지 마세요. 정부는 듣지 마세요. 기름 마세요. 주여. 자, 또 이 삼성 서울병원 문제입니다. 아주 삼성 서울병원 뭐냐면요, 진료비를 자동 결제하는 오픈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겠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신용카드 정보를요, 이 서울 삼성병원 그 원문가에다가 등록을 해놓습니다. 등록을 해놓으면요, 그냥 내가 나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요. 제가 만성 치질 있는 거 아시죠? 이 치질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요. 삼성서울병원에. 근데 제가 삼성서울병원에다가 제 신용카드 계좌를 등록해놔요. 그러면 의사한테 이렇게 치료받고요. 그냥 나가요. 돈 내러 안 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딱 차 타고 나가요. 그러면 띵동 하면서 내 휴대폰에 뭐가 들어와요. 진료비 2,000원 결제됐습니다. 나와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겨우
2,000원도 비싸! 이런 시스템, 오픈카드 시스템. 얼마나 편리할까요? 얼마나 편리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시장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삼성 서울병원 갔더니, 야, 너무나 이렇게 빠르고, 뭐 간단하고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 입소문 나면요, 어디 하겠어요? 이 삼성 서울병원이 리드하는 병원이다. 한국 병원을. 예, 우리나라 병원들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다 따라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신용카드를 거기다가 내 정보를 놔둬요. 신용카드 정보를. 여러분, 그 많은 의사 중에 도둑놈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아, 그거 갖고 유용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뉴스에 뭐라고 뜨냐면요, 이 삼성서울병원을 막 띄우면서요, 기타 다른 병원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복, 이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걸 언론이 유도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요, 환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삼성서울병원이나 저기 우리원병원을 하던데, 아, 여기는 그런 시스템 없어요? 아,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 그러면요, 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언론이 그걸 리드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일정한 시점이 되면요,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아, 그걸로 사기쳐. 그걸로 돈 빼가.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미 사람들은 젖어버렸어요. 뭐에? 그냥 진료받고 나오는 그거에 젖어버렸어요, 마음이. 몸이 젖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 서양 사람들은요,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이렇게 편리한 걸 젖어버리면요, 뒤로 회귀하지 않아요. 자동차 한번 탄 사람들이요, 대중교통 못 타요. 젖어버려서 그래요. 몸이 한번 거기 젖어버리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리한 결제 시스템에 젖어버리면요, 여러분 일일이 그 현금 꺼내가지고 결제하는 세상으로 다시 회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루시퍼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더러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편리한 결제 시스템에 젖어버렸어. 근데 이거 뭐 개인정보 도용하고 돈 빼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이미 젖어버렸으니까.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요. 뭐가 등장해요? 베리칩이 전면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래?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거 받으면 돼. 그러면 개인정보 도용 없어. 위치 추적, 실종 위험 없어. 기타 지금처럼 빨리 딱 찍고 가면 예전과 똑같이 원스톱 결제 시스템 돼. 자, 받자. 혜택도 줄게. 할인해 줄게. 별박스 줄게. 리턴해 줄게. 수익률 리턴해 줄게.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호카스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추구해가지고 던져주면요,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안 받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1에게도 다 응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거부하는데요, 나는 사람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이 짐승의표 신경 쓸 때가 어딨어요? 박지성이 골을 넣었는데, 그 QPR, 그 최하위 구단에서 박지성이 건져냈는데, 지금 짐승의표 지금 생각할 때가 어딨어요, 지금. 박찬호가 지금 삼진을 15개를 잡았는데, 지금. 네,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5번째 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졸리신 분은 밖에 나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 여러분 눈으로 지금 목도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5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RFID 칩을 거부하자 페널티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미국에서, 텍사스주에서 10월 1일부로요. 2012년 10월 1일부로 텍사스주에서요. 무슨 법안인가? 뭘 이렇게 강요했냐면요. 안토니 시오 존 제이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슨 존슨 중학교, 이 고등학교와 존 제이 고등학교와 앤슨 존스 중학교 이 두 개 학교예요. 그 학생들에게 RFID 칩이 장착된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칩이 장착된 학생증을 가져야 된다. 모든 전교 학생들이 이거 갖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선 이것이 그 시범인데요. 이 시범이 시행되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텍사스주에 있는 그 학군 내 112개 학교로 다 확대하고요. 그리고 그 112학교에 있는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이걸 적용한답니다. 예, 적용한답니다. 이 미국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학교에 복도를 걸을 때 불시에 어떤 이걸 검문을 해가지고요, 뭐 불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지금 붙인 거고, 그냥 기사로 보면 그들의 호주머니나 목에 이 신분증, RFID 칩이 장착된 신분증을 차거나 호주머니에 넣고 있지 않으면요, 지도교사들이 그 고문에 가까운 수준의 이 폭언을 한답니다. 야, 너 왜 안 갖고 있어? 막 꾸지람합니다. 고문에 가까운 꾸지람 한답니다. 이 뉴스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답니다. 이게 없으면. 또한 이 칩이 내장된 신분증이 없으면요, 교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답니다. 도서관 출입 안 된답니다. 그래서요, 이 존 제이 고등학교에 어떤 1학년생, 깨어있는 학생,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안드레아 헤르난데즈라는 사람이요, 이 학교를 상대로, 야, 나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 나는 것을 거부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렇게 탄원을 했더니요, 학교에서요, 그냥 기각하고요, 그냥 무시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너 계속 거부하면 학교의 선거 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을 적용할 거야. 라고 경고했답니다. 말 들어. 웃기지 마. 니까짓 게 뭐야. 말 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아 헤르난데즈가요, 인터넷 신문이죠, 살론과의 인터뷰를 했답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선 주파수 칩을 통한 끊임없는 감시에 자신이 순응하는 것은 마치 짐승의 표를 찍힘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인터뷰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경고가 들어왔답니다. 경고가 들어왔답니다. 이 학생에게. 인터뷰했다고.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기술은 다 갖춰졌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기술은 다 갖춰졌고 실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받고 있다는 그 증거를 제가 뒤에 10번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에게 칩을 받는다면 강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이 칩을 박지는 않고 다만 어떤 신분증이나 이런 걸 대체해가지고 어떤 융통하게 합니다. 일단 융통하게 합니다. 역시 젖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의 편리함에 혹은 이것의 어떤 것들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젖었다 싶으면 이제 칩 받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너 받지? 그 전자칩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페널티 받는 거 받지? 똑같아. 그거보다 더 심해질 거야. 그거 싫으면 지금 이거 받아. 여러분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정반합의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먼저 그냥 대놓고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짐승의 표 같아요 라고 하면요,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몸 안에 넣어서 매매하는 것이 어떤 짐승의 표다 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부정할 수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베리칩 전에 칩을 통해서 유통시킨다. 그리고 페널티를 가한다. 그때 사람들이 이거 짐승의 표 아니에요 라고 하면 대꾸할 수 있습니다. 야, 짐승의 표? 너 성경 되게 모르네? 성경이 짐승이 뭐라고 돼 있어? 몸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게 짐승의 표잖아. 내가 지금 너한테 몸 안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언제 그랬어? 근데 짐승의 표야? 웃기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짐승의표라는 것을 비껴갈 수 있는 거리를 먼저 만들어서 유통시킨 다음에 페널티 부여할 거 다 페널티 부여하고 나쁜 거 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몸 안에 집어넣게 하면요. 더 쉽게 더 지능적으로 베리칩 짐승의표라는 것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5번의 기사는요. 정말 심각한 기사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여러분의 턱 밑에 와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경제 붕괴와 비슷합니다. 모든 재난은요. 한꺼번에 터질 겁니다. 한꺼번에 터질 겁니다. 6번 기사입니다. 인체 내 삽입한 이 소형 의료장치가요. 인간 스스로 자가 충전할 수 있답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뭐냐면요. 이 생물 연료 전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물 연료 전지란 예를 들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사람의 신체가 인큐베이터 속에 가둬진 인간 배터리로서 전기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인간 배터리 공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환경일보가 2012년 10월 9일자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도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요. 환경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체 내에 삽입되는 소형 의료 장치로부터 곤충 또는 쥐와 융합된 사이보그형 생체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체 내에 삽입되는 소형 의료 장치가 인간 스스로의 몸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가 충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리칩이 뭡니까? 자가 충전돼야 됩니다. 이 기사가 뭡니까? 베리칩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야 기계 꺼지면 어떡해? 기계 꺼지면 어떡해? 여러분 그에 대한 불편을요, 불안을요, 어떻든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 지금 포석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바닥으로 치면요, 그 미리 그 잡아먹을 집 앞에 이렇게 뚝뚝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도 그와 같습니다. 야 봐봐야 인체는 야 너 생물 연료 전지라는 것도 못 들어봤냐? 무식한 놈이네. 자동 충전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왜 그리고 하필이면 이 기사가 지금 뜹니까? 이 생물 연료 전지라는 기사가요, 이 개발이요, 2001년도인가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난리칩니까? 그리고 2005년도부터요, 이 개발을요, 그냥 박차를 가합니다. 2005년부터. 잠잠하다가. 특허가요, 2005년부터 급증합니다. 개발 속도가 박차를 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 오이밭에 가면 뭐죠? 신발끈을 매지 않나요? 갓끈을 매지 않나요? 신발끈. 왜 그렇습니까? 오해받잖아. 오해 소리 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왜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오해가 아니죠. 때가 무르익기 때문입니다.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알게 하시려고. 7번 기사요. 좀 빨리 나갈게요. 내 얼굴이 공인인증서랍니다. 그리고 신체 인식으로 휴대폰 결제하는 것이 곧 등장한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요. 이 발표했는데 모바일 지급결제 및 바이오 인식 융합기술 동향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서 새로운 인증기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보고서가 얘기합니다. 모바일 결제는 정보 노출 위험이 커서 보안 강도가 높아 불편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문, 얼굴, 홍채, 망막, 음성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망막도 해킹되는 거 아십니까? 뉴스에 나왔습니다. 망막으로 보안 인증하는 것도 해킹된다고 나왔습니다. 해킹 안 되는 거 베리칩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어쨌든 이 신체 인식을 통해서 휴대폰 결제에 등장한다.
이것은 베리칩 사회로 사람들이 좀 더 베리칩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사람의 몸속에 넣어서 사람의 신체로 결제를 해? 이거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베리칩을 받아서 그걸로 쭉 찍으면 결제하게 된다? 라고 하면요,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도둑질도요, 처음 하려면 안 됩니다. 창조형제 그렇죠? 농담이고. 도둑질도 처음 하려면요, 안 됩니다. 근데 적은 거부터요, 그냥 바늘부터 훔쳐보면요, 나중에 소도둑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합니다. 한번 걸어본 길은요, 여러분 초행길은요, 회복교회 올 때요, 저 되게 멀었습니다. 제가 지금 백성역에 살지 않습니까? 백성역에서 일로 오는데요, 되게 멀었어요. 처음에. 근데 한 번, 두 번 오니까요, 멀지가 않아요. 익숙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베리칩을 받고 이 사람 신체로 결제한다는 것이요, 아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부감이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신체 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라는 이 기사를 자주 접하고요. 사람이 뇌 속에 계속 인식을 하면요, 나중에 이 베리칩을 넣어서 사람 신체로 결제한다 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쏟아내는 겁니다. 언론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세뇌시키는 일에, 베리칩 사회는 괜찮은 사회야. 할만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편한 사회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입시키는 겁니다. 언론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언론이 누구 거니까? 뉴월드 오더의 거니까. IBM이 얘기합니다. 뇌 속에 칩을 집어넣어서요, 물건을 조종하는 기술을 2016년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IBM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적입니까? 지금 베리칩을 개발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IBM이 있습니다. IBM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인류를 판별하는, 인류를 분배하는, 너는 유태인, 너는 아니고, 이런 것을 구별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IBM입니다. 그 IBM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뇌 속에 칩을 넣어서 물건을 조종하는, 사물을 조종하는 기술을 2016년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IBM이나 대기업은요, 미리 지금 상용할 것을요, 미리 개발해 놓습니다. 왜냐면 2016년까지 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개발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업의 치명적인, 여러분, 어떤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해 놓고 나서 2010년 동안에 개발하겠다라고 해놔서 그때 맞춰서 발표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삼성전자요? 애플이요? 아이폰 지금 뭐 나오죠? 그게 이미 10년 전에 개발된 거일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실제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인터뷰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미리 발표하기 전에, 발표는 뭐냐? 이미 개발이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IBM이 뇌 속에 칩을 넣어서 물건을 조종하는 기술이 지금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다? 베리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칩을 넣으면요, 이 칩 안에 있는 걸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입니다. 9번째, 통신사 관계없이요,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요. 지금 여러분, 결제할 때요, G마켓에서 결제할 때요, 카드 나로 하죠. 카드 결제하다 보면 롯데카드, 신한카드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은행 카드예요. 근데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가 됩니까? 안 되죠.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컨버전시 융합된답니다. 통신사 관계없이 모바일 결제는 다 된답니다. 카드는 안 되는데. 그럼 뭐 쓰겠습니까? 모바일 결제 쓰는 겁니다. 모바일 결제는 다 되잖아요. 통신사 관계없이. SK텔레콤 사서 카드 받았어요. 멤버십 카드 받았어요. 그 할인 받으려고, 편의점에서 할인 받으려고 SK텔레콤 내면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 LG텔레콤 거만 되는데, 할인되는데요.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저도, 아니, 왜 그래요? 같은 통신사인데. 네. 극장 가서 CJ 원카드만 하게 됩니다. LG U 플러스 카드 안 됩니다. 근데,
모바일 결제는 됩니다. 통신사 관계없이 SK, LG, 뭐 KT 관계없이 모바일 결제는요 다 가능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모바일 결제로 돌아서는 겁니다. 혜택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상무가 뭐라고 합니까? 모바일 결제 시장이 5년 내에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체할 것이다.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예? 여러분, 뉴스로 보는 베리칩의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베리칩의 역사. 주여. 야, 내 기록을 안 했네. 읽어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원래 기록 안 하는 거지. 읽어드릴게요. 2001년 12월 25일 미국에서 사람 몸속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상품화. 2001년 12월 25일 미국에서 사람 몸속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상품화. 상품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상용화라고 하는 겁니다. 상용화와 비상용화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화, 상품화는요 이미 모든 개발을 다 끝내서 실질적으로 돈 받으면서 이걸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데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미국은 이미 베리칩사는 상품화에서요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누가 나타납니까? 칼 샌더스 박사가 나타나서 야 베리칩 짐승의 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겠습니까? 근데 고소 안 합니다. 칼 샌더스는 진짜인 겁니다. 2002년 5월 12일 미국에서 베리칩 가족 탄생. 2004년 7월 16일 멕시코 공무원들 몸속에 베리칩 이식, 칩 이식. 여기서 칩이 베리칩입니다. 멕시코 공무원들은요 베리칩 2004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장관도 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멕시코 장관도 받았다. 대통령도 받았을걸요? 네, 멕시코는요 베리칩 왕국입니다. 2005년 3월 30일 대만 전자칩 이식으로 식물인간이 의식을 찾다. 2006년 2월 13일 미국 사설 경비업체 직원 몸에 전자칩 이식하다. 베리칩 이식한 거예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이 2006년 2월 13일 뉴스를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그때 당시 미국의 장관이 톰슨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찾아서 거기 보니까 이 미국의 톰슨 장관이 이 베리칩을 미국 전역에 깔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 기사. 이거 가서 보십시오. 2008년 12월 23일 영국 연구팀 성불감증 치료용 뇌이식 칩 개발 중. 2007년 2월 15일 미국 RFID 칩 주가 고전을 면치 못해.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일반 국민 대상으로 발급. 2010년 3월 2일 독일인 4명 중 1명은 체내 칩 삽입 용의. 독일 국민 4명 중 1명은 야 나도 칩 받고 싶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2010년 5월 27일 체내 이식된 컴퓨터 칩 바이러스 감염. 성경 안 떠오르십니까? 짐승의 뼈를 받은 자에게 종기가 헌대가 나더라. 네. 보여주는 겁니다. 2010년 9월 9일 영국 독일 전자주민증 도입 시위. 독일 전자주민증 해킹. 2010년 9월 14일 한국 전자칩 주민등록증 도입. 2012년 2월 17일 미국 체내 이식칩 약물 자동 투약. 2012년 3월 8일 한국 전자주민증 도입 무산 위기. 2012년 4월 22일 영국 애완견 전자칩 체내 의무 장착 추진.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장착됩니다. 벌금 100만 원입니다. 개 있으신 분들은 네 주의요. 개가 좋은데. 2012년 5월 5일 영국 전자칩 맹인
망막 이식 성공. 2012년 6월 21일 한국소방청 환자 병력 담은 신용카드 출시. 2012년 8월 16일 북한 신분증의 전자칩 내장 교체 추진. 2012년 8월 30일 군포지역 반려동물 11월까지 무료 전자칩 시술. 2012년 9월 17일 네덜란드 개 신원 식별칩 이식 의무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베리칩이 어디까지 여러분의 실생활에 와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연징조, 경제위기, 사회위기, 지금 너무나 끔찍한 살인 기사는 이제 우습지도 않아요. 예전에 살인 기사 났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러는데요. 지금은 우습지도 않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젖어버린 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경제위기, 이런 베리칩, 이런 모든 것이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주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더 볼수록 여기서 피해갈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여러분 피해갈 것이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할 수 있는 한 더 한 명이라도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더 말씀 중심의 사람, 기도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깝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녹화 종료.